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순영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원입니다. 첫 번째 단원에 비해서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처음 보는 거거든. 아무래도 지수 단원은 지수 법칙이라는 걸 중학교 때 배웠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수 자리에 이제는 정수라든가 유리수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양에만 조금 익숙해지면 결국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들의 상당수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단원에 나오는 로그라고 하는 놈은 그냥 난생 처음 듣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게 막 뭐가 정말로 수학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야. 낯선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처음 보면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다 그러면 잠깐 화면 멈추시고 좀 읽으세요. 지금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그라고 하는 거, 그리고 21쪽까지 먼저 좀 많이 읽어. 한 10번 정도만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또 이제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것, 내가 뭐 도대체 공부할 게 뭐 있어,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들으면 되지. 자, 절대로 그게 아니고요. 수학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모든 걸 약속하잖아요. 지금 로그도 그렇거든요. 무엇을 무엇이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딱 들을 때는 이해가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 그걸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고 이래야 된다 그러면 한 번 딱 듣고 그것을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막 계산하고 이런 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단원일수록 꼭 수업 전에 여러분들이 정석책의 내용 설명 부분만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읽다 보면 용어 이런 거는 10번만 읽으면 그냥 머릿속에 딱 그거는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단어를 얘기하거나 그 용어에 대한 뭔가 설명을 했을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를 뭘 로그라고 도대체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한 먼저 이제 예를 잠깐만 들어볼게요. 2라는 수와 3이라는 수와 8이라는 수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숫자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수 3개를 가지고요. 2개가 나머지 하나를 만드는 거를 2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볼게. 첫 번째야. 자, 2, 3, 8이 있었는데 두 수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 거야. 첫 번째예요. 2와 3을 가지고 8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2, 3 줬어요. 자, 8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금방 할걸? 얘는 2의 세제곱을 계산하면 뭐가 되니? 8이 되죠. 거듭제곱이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3과 8을 가지고 2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세제곱근 8입니다. 그럼 얼마? 2죠. 그냥 선생님 생각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3, 8을 가지고 2, 3을 가지고 8 만들고 3, 8 가지고 또 지금처럼 2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면 남은 게 뭐가 남았니? 2와 바로 8이네요. 세 번째로 2와 8을 가지고 3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좀 완벽한 것 같잖아요. 물론 지금 선생님이 이걸 예를 드는 건 지금서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로그라는 거와 관련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얘 때문에 로그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입니다. 로그 2에 8을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답이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 3개를 가지고 어느 2개가 나머지 하나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그를 배우느냐?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 로그를 처음 만들었을 당시만 해도요. 복잡한 수의 곱셈 또는 나눗셈 이런 걸 조금 편하게 하려고 로그를 처음에 개발했대요. 개발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 로그를 처음에 만들어냈대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3단원에 가서 선생님이 또 간략하게 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건 처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를 왜 했니? 복잡한 수의 그러니까 곱셈이야, 곱셈. 그러니까 막 거듭제곱 많이 돼. 이런 거거든. 3을 100번 곱해. 그럼 3의 100제곱이야.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도 대충 제가 얼마쯤 되는 수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3을 100번 곱해보면요. 뭐 엄청납니다. 자릿수도요. 그러니까 이게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48자리가 나오고 솔직히 그걸 읽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어림잡아서 이런 수구나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누구를 이용하면? 로그를 이용하면요. 또 나눗셈 같은 것도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 나눗셈 같은 것도 로그라는 걸 이용을 하면 그냥 참값을 구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값이 어느 정도 된다? 근사값 정도를 구하는 것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로그에 처음 사용하게 된 이유였대요. 근데 이제 수학으로 좀 돌아와서 로그라는 걸 도대체 왜 할까? 자,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로그의 목적은 바로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 거야. 지수에. 미지수가 지수? 자, 볼래?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건 잘 생각해 보세요. x제곱이 4를 만족하는 그러면 미지수가 어디에 있는 거야? 밑에 있거든요. 여지껏 이 지수 자리에다가 뭔가 미지수를 놓고 방정식을 풀거나 부등식을 풀거나 이런 걸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거는 2차 방정식이라고 불렀고 x값을 구하면 x라고 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전부 다 미지수가 밑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거꾸로 한번 해볼까? 자, 2의 x제곱이 예를 들어서 8이 돼요. x가 뭘까?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도 연습해왔던 거잖아. 2를 몇 번 곱하면 8이 되니?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놈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답은 3이야. 금방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있어도 별 문제가 없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 보세요, 이제. 2의 x제곱이 3이에요. x가 뭘까? 그러면 조금 깝깝해지죠. 그렇죠? 2를 몇 번 거듭 제곱하면 또 얼만큼 거듭 제곱하면 3이 될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1단원에서 뭐를 배웠습니까?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놈은 이제부터는 무슨 수까지 다 괜찮다. 실수까지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요식을 만족하는 x값이 있을 거라고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걸 우린 지금까지 설명하는 방법을 배운 적도 없고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는지도 배운 적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복잡한 수의 곱셈이나 나눗셈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해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학에서 로그를 쓸 때는요. 거의 대부분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미지수에 들어가 있는 요 값을 얘처럼 쉽게 구하지 못할 때예요. 그럴 때 요 놈을 뭐라고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로그입니다. 대신 로그는 지금 여기 써놓은 모양 자체가 그렇잖아요. 미지수가 지수에 있다고 했잖아요. 지수. 2의 x제곱이 3을 만족하는 x값이 뭔지를 뭐라고 설명하고 싶어. 그러니까 틀림없이 미지수가 지수 자리에 있다고 하는 말은 좌변의 모양이든 우변의 모양이든 틀림없이 뭔가의 거듭제곱 모양으로 표현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로그는 지수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정의를 할 때도 그래요. 자, 이걸 로그라고 정의할 거다. 뭐를 뭐라고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설명 자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듭제곱, 즉 지수의 형태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적절한 예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 그 거듭제곱 근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선생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때렸어요. 뭐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때렸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선생님한테 뭐 한 거예요? 맞은 거죠. 그러면 때렸느냐 맞았느냐는 결국은 누구를 중심으로 보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로그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기준으로 누구를 설명할 것이냐가 지수가 될 수도 있고 즉 거듭제곱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로그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거듭제곱 근이 될 수도 있고. 됐나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x라고 하는 놈을 4번 곱해서 3이 됐다.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고 거듭제곱 근이 되는 거고. 물론 지금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실수 중에도 무려 2개나 있는 거잖아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3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거듭제곱 근이라고 불렀고요. 자,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거듭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서부터 하려고 하는 건 뭐야? 요 두 놈의 입장이 바뀐 거야. 이런 식으로 4의 x제곱이 3을 만족하는 얘가 뭐냐를 이제부터는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그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방금 전에 우리가 선생님이 썼던 그 놈 가지고 정의를 해볼게요. 2의 x제곱이 3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수학에서의 정의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뭐 하는 거야?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에 와서 1 더하기 2가 3이라고 했더니 왜 1 더하기 2가 3이야? 다른 수가 되면 안 돼?
라는 의구심을 품지 않잖아요. 바로 이 로그의 정의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 약속이니까. 그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덧셈 뺄셈과 내가 하는 덧셈 뺄셈은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의 x제곱이 3입니다. 자, 뭐 하고 싶다고요? 이제는 저 x라고 하는 놈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같은 표현인 겁니다.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입장을. x는 뭐냐? 앞으로 x를요. 이렇게 쓸 거예요. 로그.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요 2 있죠? 원래 있던 밑. 그 놈을 요 밑에다가 조그맣게 좀 써줘요. 그리고 요 우변에 있던 놈 있죠? 네, 그 놈을 여기다가 써줘요. 이렇게. 이게 바로 로그의 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 정의대로 왜 아까 선생님이 2, 3, 8을 갖고 잠깐 예를 들었었잖아요. 자, 이제 그 놈 가지고 설명하면 이런 거잖아요. 2의 세제곱이 8이었어요. 자, 그걸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로그를 우선 정의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설명은 조금 더 할 거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3은 뭐냐? 3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하자고? 로그. 밑 있죠? 밑. 그 놈을 여기다 조그맣게 써주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던 놈 있죠? 8이라는 놈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로그 2의 8이 3이야? 그건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로그를 통한 계산은 좀 더 공부를 하면 되고요. 우선은 뭐에만 익숙해지자? 요 약속. 요것만 우선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문자를 통해서 일반화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21쪽 가볼게요. 21쪽에 기본 정석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제 로그의 완벽한 수학적 정의를 하는 겁니다. A가요. 1이 아닌 양수입니다. A가 1이 아닌 양수입니다. 양수는 뭘까? 이게 지금 밑으로 갈 거거든.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놈은 모든 실수 다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조건은 양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1은 왜 썼을까요? 자, 밑을 1로 가져가면요. 어떤 수가 오든지 무조건 답은 1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밑에 1이 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이 x가 달라지면 이 값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밑을 1로 가져가면 계속 1이거든요. 그래서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밑의 조건입니다. 이제 앞으로 로그를 정의하거나 할 때 밑의 조건. 자, A는 1이 아닌 양수일 때 A의 x제곱이 B였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요 A가 1이면 B는 무조건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X값에 관계없이. 자, 그럴 때 우리는 얘를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X는 로그 A의 B 그리고 밑을 A로 하는 B의 로그인데요.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 로그 A의 B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용어예요.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는데 자, 이게 뭐죠? 밑입니다. 밑. 여기 있던 밑. 그럼 여기 뭐죠? 네, 이것도 똑같은 A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은 로그에서나 또는 이와 같은 지수의 표현에서나 두 놈 다 뭐라고 부르느냐? 밑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x는 우리가 실제로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건 지수라고 부르는 놈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로그 모양으로 갔을 때 요 b라고 하는 놈, 요 b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언뜻 모양을 보면 a의 x제곱처럼 이것도 a의 b제곱 뭐 이런 꼴인데 저건 거듭제곱이 아니야. 그냥 밑을 a로 하는 b의 로그 a의 b인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은 얘랑 완벽히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진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진수. 그럼 이제 용어는 다 된 거 아니에요? 얘는 똑같이 그냥 밑이고 얘는 지수였지만 b는 뭐가 되고요. 로그 모양에서는 진수라고 부릅니다. 대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a의 x제곱이 b를 만족하는데 자, 문제는 이 x는 지수고 임의의 실수입니다.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함수를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게 실수였거든요. 그럼 우리 그 첫 번째 시간에 거듭제곱근의 개수라는 걸 배울 때 이게 홀수였어요. 만약에 자연수 모양으로. 뭐를 몇 제곱 했는데 얘가 홀수면 이 수가 상관없이 얘는 하나씩 생기고 막 이런 거 배웠던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엔
어떤 수가 오든 상관없어요. 요 b라고 하는 값은요. 항상 무슨 수냐면 이 수가 언제든지 양수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하려면 우리가 지수함수에 가서 그래프라는 걸 그려보면서 그때 이제 치역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b는 무조건 양수다. 그래서 진수 항상 양수다. 그리고 요 놈이 바로 뭐냐? 진수 조건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그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는요. 방금 전에 처음에 했던 미체 조건 있죠? 이 미체 조건. 그리고 요 두 번째 진수 조건. 이 두 가지가 정의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모양을 요 모양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과 진수 자리에 오는 각각 A와 B라고 하는 값은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만 되고 진수 자리에 오는 놈은 언제든지 무슨 수만 올 수 있다? 0보다 큰 수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로그 A에 물론 조건 만족하는 놈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이너스 3 이런 모양은 로그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는 놈이라는 거고요. 음수가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로그 1의 2 뭐 이런 것도 로그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밑과 진수 조건은 언제 하느냐? 뭔가 이게 밑이나 진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구체적인 수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A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어떤 문자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미체 조건과 진수 조건을 만족하게끔 그 문자의 범위를 정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뭐 이런 또는 의미를 갖기 위한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는 항상 진수 조건은 양수가 되게 만들고 미체 조건은 1이 아닌 양수가 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이거예요. 바꾸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A의 X제곱이 B예요. X가 뭐냐? 그러면 로그 A의 B다. 그러면 이게 조금 숙달이 되면 별게 아닌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십시다. A의 X제곱이 B 그러면요. 얘네 둘의 자리를 그냥 맞바꾸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렇게. 뭐 언뜻 모양을 봐도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게 X는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냐면 X는 로그 A의 B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X가 A에 붙어 있다가 B와 서로 자리를 바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A의 B 그리고 X 근데 그냥 자리를 바꾸면 안 되니까 자리를 바꿀 때 로그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또 반대로 갈 때는 이 A 자리 즉 A와 B와 X가 자리를 바꾸는데 로그가 있었다면 로그를 떼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처음에 좀 헷갈릴 때는 그러니까 A는 가만히 있는 거야. 언제든지 미치니까. 그러니까 A는 가만히 있고 X와 B가 자리를 바꾸면서 로그를 만들고 또 여기서 갈 때는 이 B와 X가 서로 자리를 바꿀 때 로그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보기 1번 한번 볼게요. 다음 등식을 X는 로그 A의 B의 꼴로 고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예요. 정의. 그냥 로그의 정의. 자, 1번 볼게요. 4의 제곱은 16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요 놈과 요 놈이 서로 자리를 맞바꾸자. 그게 이제 로그 모양이야. 로그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면 돼? 2는 하고 쓰면 되는 거지. 로그 4의 16은 2가 된다. 됐죠?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아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2번 보시면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0.01인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로그 모양으로 써봐라 라는 얘기는 밑은 가만히 있고 요 놈과 요 놈이 서로 자리를 바꾸자. 그러니까 등호를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로그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야. 그러면 로그 10에 밑은 계속 가니까 로그 10에 멀리 있던 놈이 와 0.01.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다. 외우는 거 아니야. 일단 정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왜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합니다. 계산하는 방법. 자, 이제 3번을 보시면 9의 2분의 1제곱이 3이다. 뭐 당연히 맞잖아요. 루트 9니까. 그러면 얘를 역시 밑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로그 9. 그런 다음에 9에서 먼 쪽에 있는 놈이 와요.
그리고 2분의 1이다. 이게 이제 로그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죠. 자, 보기 2번은 이제 반대로 가는 거잖아. 로그 모양으로 생겼던 거지 로그를 떼버리자는 거지. 자, 로그 10의 1이 0이래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직 관심 안 가져도 돼. 맞아. 이게 맞는 건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밑은 가만히 있고 먼 쪽에 있는 놈이 와요. 지수를 와요. 그러면 가까이 있었던 놈은 반대로 가요. 그래서 1. 10의 0제곱은 1이다. 자, 2번도 마찬가지. 로그 3의 243이 5래요. 맞는지 틀리는지 관심 갖지 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무조건 밑 3의 먼 쪽에 있었던 놈이 와요. 그러면 가까이 있었던 놈은 반대쪽으로 등호 반대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로그가 있었으면 떨어져 나가고 없으면 붙고. 자, 이제 그게 로그의 정의. A의 X제곱이 B다. 그러면 X는 로그 A의 B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진수. B라고 하는 진수는 반드시 뭐다? 0보다 큰 수여야만 한다. 그 다음에 밑은 반드시 1이 아닌 양수다. 밑이 1일 때는 X값에 상관없이 즉 지수에 있는 값 상관없이 늘 값이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어. 그래서 1은 무시. 그런 다음에 양수여야 되는 조건은 뭐 때문에? 우리가 지수에서 배웠던 유리수 지수나 실수 지수일 때의 미체 조건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기 3번 볼게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다음 값이 정의되기 위한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야? 바로 밑과 진수의 조건을 조사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1번 보면요. 1번은 로그 3의 x-2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렇게 로그를 사용한 표현이 의미를 가지려면 정의되기 위한이란 말은 진수인 x-2의 제곱이 무조건 양수면 된다. 밑은 3이잖아. 1이 아닌 양수 됐죠. 그래서 1번은 x-2의 제곱은 0보다 무조건 크면 됩니다. 따라서 x는 뭐만 아니면 될까요? 2만 아니면 됩니다. 즉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x값이 되는 거죠. 자, 2번 보면요. 2번은 로그 x 더하기 2의 3입니다. 아, 이번엔 밑에다가 밑에 이와 같이 문자를 넣었네요. 그럼 이제 밑의 조건인 거야. 이게 밑의 조건은 뭐가? 이 수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되고 1이 아니고 그리고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뭐보다 큰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이거나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면 되겠죠. 자, 3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밑과 진수 자리가 전부 다 뭐야? 문자로 갖고 있네요. 그러면 x-2라고 하는 놈은 무조건 뭐가 아닌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3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고 양수가 돼야 되고요. 자, 3번입니다. 로그 x-2에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저와 같은 표현이 정의되기 위한 또는 의미를 갖기 위한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 첫 번째로는 밑의 조건. 자, 밑은 어떻게 돼야 돼? x-1은 절대로 1이면 안 돼요. 그리고 무조건 0보다 커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진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반드시 0보다 커야만 됩니다. 둘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범위의 겹쳐진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2보다 크죠? 그러면서 뭐가 안 돼요? 3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거에서 나오는 건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이거나 3보다 큰 범위. 이게 첫 번째 답. 자, 요 놈은 다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은 범위니까 x의 범위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입니다. 요 두 개가 뭐 한 거? 공통으로 겹쳐진 범위를 찾는 겁니다. 2와 3 사이, 1과 3 사이와 2와 3 사이가 겹쳐지네. 요게 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이야.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가 찾는 답이겠죠. 자, 아직까지 뭐 여러분들이 뭐 내용이 막 어려울지는 않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건 너무나 분명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 화면 멈추시고요. 또 읽어보는 거야. 지금 20쪽과 21쪽의 내용만 열심히 읽어. 그러면서 뭘 연습해야 돼? 보기 1번과 2번을 열심히 연습해야지. 보기 3번은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미체 조건, 진수의 조건이니까. 중요한 건 지수 형태, 즉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된 식으로부터 로그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와 또는 반대로 로그 모양으로 되어져 있던 것에서 거듭제곱이나 지수 형태로 바꿔주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A의 X제곱이 B면 X는 로그 A의 B.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숙달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됐다고 보고요. 우리 이제 22쪽에 기본 문제 2-1번으로 가볼게요.